집에 머물러 달라. 매일 오후 브리핑에 나서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와 의료 체계에 미치는 과부하가 만만치 않다는 뜻일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료 체계에 추가 부담을 끼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결국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각종 대형 수술이 잡혀있는 상급 병원들의 업무 차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줄지 않는 감염 확산세와 그를 막을 방법, 그리고 의사들의 파업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표를 보니까 320명, 그러니까 지난 이틀 동안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00명대, 그러니까 이틀 사이는 이제 200명으로 유지하다가 300명대로 증가한 것도 우려지만 사실 더 우려되는 것은 검사 대비 평균 양성률이 조금보다 높게 나온다는 게, 그러니까 양성화하는 반응률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고령화 환자가 많다는 것도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WTO에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는 조금 하락세를 보고 있는데 한국은 조금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그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그것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종교 모임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WHO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신들도 한국이 조금 전국적인 대유행에 직면한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마 이번 주 추이를 좀 지켜봐야 좀 더 확실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종교 시설 자체도 물론 근본적인 뭐 주된 이유인 것은 맞습니다만. 장소가 수도권, 그러니까 확산의 그렇죠. 중심지가 수도권이란 점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자주 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이 코로나19가 사실 벌써 뭐 반년 가까이 반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때보다는 시민들이 그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거리를 두거나 집에 머무르거나 하는 식의 방역수칙 준수가 조금은 소홀해진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그 국민들이 그동안에 피로감도 누적이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쌓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한 스트레스 가중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그런 반응들이 있는 건 같아요. 사실 2월이 가장 확산될 때 보니까 그때는 이동량이 40%가 감소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2단계 격상까지 하면서 지난 주말을 교통량을 분석해 보면 20%밖에 줄지 않았다는 그런 이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0명 감염자 중에 230명, 72%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이건 굉장히 사실 좀 심각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여러 가지 방역 당국의 고민 중에 하나는 자, 그렇다면 수도권으로 3단계로 가는 건 어떻게 되냐, 이런 내부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 백신이 나와도 이렇게 지금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기하고 거리 두기, 이 두 가지야말로 그야말로 아주 안전한 사회적 백신이다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는 것만이 현재 수도권 확산을 막는 아주 지름길이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정부 내에서는 한창 논의를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데 정치권 상황도 좀 전해 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2단계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런 겁니다. 선제적 대응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무리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좀 강하게 가야 된다. 그리고 시기를 짧고 굵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야당의 지적도 있어요. 근데 정부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과 그다음에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3단계로 사실상 가버릴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불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2.5단계를 하나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1, 2, 3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돼 있고 이렇게 단계를 만든 게 6월 28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한 2달 사이에 뭐 중간 단계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어떻겠냐. 어쨌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대응 단계를 이번에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격 수업을 도입한 것도 사실 그 말씀하신 2.5단계의 그렇죠. 일환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수도권만이라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일각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76% 넘게 국민들이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자체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비슷한 액수를 주는 것이 과연
괜찮은 방식, 그러니까 효율적인 방식이겠느냐 하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된 논의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야당이 먼저 제안할 정도로 예. 이게 제가 국민에게 대한 보편적인 지금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지금 이 시기에 다 줘야 되느냐. 자, 그리고 지금 사실이 셧다운 상태잖아요. 거의 예. 3단계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면 접촉을 통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전 국민 지급이야말로 오히려 더 확산세에 기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반론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지금 사실 정부 재정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추경까지는 그 기존의 예산을 조정했었지만 부총리 얘기에 따르면 3차 추경은 100% 국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것 또한 정부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아마 요 선별 복지냐 요 전면 지급이냐를 두고 굉장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초유의 4차 추경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좀 봐야 되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안 그래도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주는 소식이 하나 그렇죠. 전해졌죠.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을 한 건데 정부가 이 총파업에 대해서 업무를 개시하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료계와 정부가 좀 강대강 대치를 하는 모양새가 됐는데 지금 뭐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한 2차 확산세를 보이는 입장에서 의료인들이 이렇게 파업에 돌입했다. 근데 지난번 파업은 사실은 하루 당일 파업이었지만 예. 지금은 28일까지 하는 3일간 총파업이거든요. 전공의 전임이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과연 이제 지금 업무 개시 명령이 이렇게 내려졌지만 지금 이게 당장 물론 서울의 어저께 개원위의 그 휴진율은 10.8%에 불과했다고 네, 하지만 1차 때보다 훨씬 낮았다고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업무 개시 명령이라 하면 결국은 정부가 여기 행정으로 개입하고 법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계에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거고, 특히나 이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진료조차도 우리도 자원봉사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법 질서를 집행하는 건 좋지만 과연 이제 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바라보는 국민들은 대단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실제로 사실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까지는 정부 쪽에서 실무 협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만나서 좀 이렇게 건설적인 대화를 좀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합의문이 나왔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게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이후에도 좀 갈등이 계속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서로 불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날 국민 여론도 악화되고 하니까 정부 박능우 장관과 의협회 장측이 만나서 새벽까지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떤 잠정안까지는 이제 다가갔는데 거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 4가지 중에서 그거잖아요.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이제 그 의사 확충하는 것과 그다음에 의대 설립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시켜달라가 이제 의협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정부 측 입장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재검토는 필요 없다. 철회해달라. 사실 어찌 보면 비슷한 요구이긴 한데 예. 이 해석의 표현을 두고 굉장히 이렇게 강대가 정말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편을 백기를 들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협상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서로 이 불신을 좀 해소하는 과정이 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의협 입장에서는 정부가 안을 다 낸 건 아니다. 우리가 내부 토론을 붙이려는 과정에서 정부가 언론에다가 먼저 공개한 것이다라고 반발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어떤 서로 간의 상호 불신에서 비롯된 과제로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저는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라. 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과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결의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상황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강력한, 그러니까 뭐 법집 공권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정 주문, 더군다나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여당 이해찬 대표가 어제 발언을 보니까 양측의 전폭적인 협력을 간곡히 당부한다. 이렇게 좀 약간 그 한 발 물러서서 이제 타협을 유도하는 모습이고, 김종인 통합당 위원장도 한 발씩 양보해서 코로나 극복에 좀 진력해달라. 그러니까 정치권은 서로 이렇게 지금 더 대화를 해달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까지 온 것도 의료진의 그 헌신과 K 방역에 대한 그 성공은 다 의료진들이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조금 한 발씩 양보해서 조금 진지하게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뭐 이렇게 좀 의료진, 그러니까 의학협회가 이게 정부의 진심이구나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백지 상태에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좀 천명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애초에 이 파업의 원인이 됐던 정부의 의료 정책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협 쪽에서 반발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서 이 의대생, 공공의대생의 선발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이 학생 추천을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예. 뭐 이런 식의 조항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는데 복지부가 바로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확정도 안 된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선발 방법을 왜 먼저 꺼내서 분란을 초래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란 말이죠. 공공의대 학생 추천에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포함된 시도추천위원회가 추천하자. 아니 이게 아직도 정해진 바도 없고 법률로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왜 이걸 먼저 꺼내서 그 의협 측을 자극합니까? 그러니까 현대판 정부가 먼저 꺼낸 게 실책이었다. 그렇죠. 현대판 음서제다. 그러니까 복지부가 바로 한 발 뒤로 물러섰잖아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공공의대 설립도 합의가 안 됐는데 왜 이런 실무적인 분야까지 먼저 꺼내서 의협 측을 자극하면 의협은 정부가 이 강행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구나. 결국 이게 어떤 이게 과정을 무시하고 결국은 절차는 정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정부가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좀 쓰고 그다음에 서로가 대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어떤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 그런 열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런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결국은 불신을 해소하고 합의가 잘 돼서 이 모든 상황이 정상화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그렇죠. 상황 아니겠습니까? 2차 재확산이 안 그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게 불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묘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부는 공공의 안녕이라는 어떤 책무가 있잖아요. 정부라는. 그다음에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책무잖아요. 그럼 저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의사들이 임명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 건강과 안위가 우선이다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의협은 그런 저는 이제 서로가 양쪽의 본질적인 가장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그 조항을 놓고 싸울 때 좀 대승적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의협 측의 신뢰를 얻게끔 우리는 이렇게 백지 상태 열린 자세에서 대화할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그리고 실제 공공의대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이 효과는 6, 7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조급증을 가지고 할 필요가 없이 지금은 서로 양측이 조금 호흡을 조절하면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의 19의 엄청난 이 2차 이 감염의 와중에서 이렇게 하면 국민은 더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두고 어차피 이거는 당장 지금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급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가 기본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협상을 열린 자세에서 다시 하는 것. 이것만이 저는 해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코로나19가 뭐 영원히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네, 언젠가는 그렇죠. 종식이 되고 정상화가 될 텐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뭐 의대 정원 확대라든가 공공의대 설립 이게 사실 그냥 의대생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의 그렇죠. 의사들을 네. 더 많이 공급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최소한 예전에 우리가 간호사를 수급해야 된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우리가 뽑아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장롱면허로 전락했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뽑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든 제대로 된 배치와 실제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처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양산해 놓고 결국은 수도권에서 더 치열한 경쟁만을 하게 되고 지방은 더 열악한 의료 체계를 갖는다. 지금 의협 측이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결국은 더 치열한 게 양산만 될 뿐이지 지방의 질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니까 정부가 그런 불신에 대해서는 청사진을 내보여 줘야죠. 실제로 그렇게 지방에서 의료 체계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인센티브를 잘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청사진을 빌어서 보여줘야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방향은 맞습니다만은 그 방향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은 조금 더 양측이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